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창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70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REST API 관련돼서 서버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REST API가 뭐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래밍을 설계하기 위한 규칙과 규약이다. 결국에는 통신 규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요런 클라이언트와 서버 통신을 하기 위한 규칙이다 정도가 됐었고, 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탤런트 API 테스트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클라이언트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고요. get이라는 통신 방식, 그 다음 포스트, put, delete 이런 통신 사양들을 정해놓고 전송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post라든지 put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은 body를 입력하는 구간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delete나 get 같은 경우는 body를 입력하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서버 프로그램과 이 REST API 테스터라는 이 프로그램 사이에 이렇게 통신하는 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만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서버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테스트 프로그램이 될 거냐면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서버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이건가? 이거다. 이번 시간에 만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에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 서버 프로그램에 있는 실행을 한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을 서버 프로그램에 있는 URL을 입력을 해서 요렇게 뭐 ID는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서버 프로그래밍으로 전송이 되는, 그리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뭔가 서버 프로그램에 갔다가 오는 결과값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다시피 get이나 딜리트 때는 활성화가 안 되고 포스트나 푸실 때는 활성화가 돼서 얘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패스워드 30이라 그래서 바디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포스트로 받았다. 그리고 푸시나 뭐 딜리트로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네, 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준으로 해서 뭘 바꿀 거냐면, 지난 시간 서버 프로그램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리스판스 부분을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스판스 부분을 추가를 할 거고요. 리스판스 부분은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지난 시간 서버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서버에서 컨텍스트 리스판스 보내는 부분을 바로 닫았었어요. 근데 리스판스에 안 만들었으니까 값이 없었겠죠. 그래서 리스판스 부분을 가지고 와서 리스판스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정도를 추가를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이 구간은 제 거 블로그에 추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서버 프로그램에서 리스판스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걸 받아서 여기 보면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디스크립션들 띄워주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결과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정도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로그를 찍어주는 이 역할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네, 어렵지는 않고요. 소스도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UI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받아서 쓰셔도 되고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참고로 지난주 강의랑 그 저번 강의까지 해가지고 소리가 한쪽만 들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통 PC 스피커를 모노로 안 해놓으셨거나 스테레오로 해놓으셨거나 이어폰으로 들으실 경우는
마이크가 바뀌어서 처음에 세팅을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나왔을 겁니다.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전문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음악 녹음하는 분들 많이 쓰실 텐데, 유튜브나 블로그 찍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쓰실 텐데, 입력 단자가 하나라서 스테레오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입력 단자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쓰고 있어서 스테레오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쓰고 있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녹음 프로그램에서 양쪽으로 받을 수 있게 모노 설정을 해줘서 아마 이번부터는 양쪽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는 해봤고요. 아마 제대로 될 겁니다. 네. 이넘까지 그대로 놔뒀고요. 로그뷰어도 그대로 놔뒀는데 로그뷰어에서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로그의 리스트가 계속 이렇게 쭉 쌓이게 돼 있었는데 그냥 여기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계속 갱신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네. 리스트 기준으로 리스트 박스 기준으로 아이템 카운트를 지정을 해서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씩 삭제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래된 것부터 삭제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 그냥 열어놨을 경우에는 이 리스트 박스도 결국에 메모리가 계속 쌓일 테니 메모리 쌓이지 말라고 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테스트하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일단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URL 입력하는 구간이 있고요. 메소드 타입 지정해주는 구간이 있고 전송하는 구간이 있어요. 나머지는 바디 입력하는 구간까지 해서 이렇게 입력 구간 3개 있고 이벤트 구간 하나, 그 다음에 로그 찍어주는 구간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뭘 할 거냐면 로드 화면에다가 저걸 넣어줄 거예요. 콤보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콤보박스에는 뭘 넣어줄 거냐면 왜 이렇게 많지? 로그뷰어 밑에다 놨구나. 콤보박스에는 이넘 값을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건데 15강에서 사용한 거 들고 왔습니다. 네, 긁어 왔어요. 그냥 긁어 왔고요. 15강 사용한 거 긁어 왔고 여기 보면은 이넘 타입의 에서 getValue를 해서 밸류 값을 가지고 오는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콤보박스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콤보박스에 넣어주고 보이치니까 다 될 때까지 돌겠죠. 이거 다 돈 다음에 셀렉은 0번을 셀렉해주면 되겠죠. 보이치문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 돈 다음에 셀렉트 인덱스를 제일 첫 번째 거를 선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만 돌리면은 당연히 인원 값이 콤보박스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거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다 돌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메인 샌드를 클릭했을 때 샌드 이벤트만 따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는 뭐 할 것도 없을 거잖아요. 샌드 이벤트를 쭉 따주면 되고 이 샌드 이벤트에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펑션을 따로 만들었는데 이 펑션은 긁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펑션이에요. 샌드 이벤트 펑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얘를 호출해서 쓰려고 만든 거고요. 메소드 타입을 보낼 거기 때문에 메소드 타입에서는 콤보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보내줄 거예요. 콤보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보내줄 건데 이넘으로 보내주는 게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넘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넘 형태로 바꾸는 메소드도 하나 추가를 했어요. 이넘 형태로 바꾸는 메소드도 추가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넘으로 바꾸는 메소드 형태를 가지고 한 번 더 호출해서 스트링 값을 이넘으로 받아가지고 이넘을 이 펑션에다 태워줄 거예요. 이넘으로 바꾸는 구간은 이넘 트라이 파서를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콤보박스에 없는 값이라든지 이넘에 없는 값들이라면은 에러가 치겠죠. 에러가 쳐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메인이 될 텐데 이넘 타입에 있는 푸시나 뭐 포스트나 여기 게시나
딜리트나 뭐 이런 값들을 받아서 왔을 때 해당하는 구간만큼 처리를 해주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API, URL을 받아올 거고요. 여기 URL에 적힌 값들을 받아올 거고, 받아온 URL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면은 리스폰스 메시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리스폰스 메시지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돼요. 리스폰스 메시지에 값을 넣어주면 되고, C#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거고,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안에다가 보면 포스트로 보내는 게 있고요. 포스트로 보내는 게 있고, 비동기로 보낼 건데, get으로 보내는 게 있고, put으로 보내는 게 있고, delete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래서 get이라든지 delete 같은 경우는 URL만 찍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라든지 put 같은 경우는 여기 컨텐츠를 보내게 돼 있어요. 컨텐츠 여기다 데이터를 심어서 보내는 거죠. 데이터는 결국에는 아까 텍스트 바디에 있던 데이터들, 요거 바디에 있는 데이터를 심어서 보낼 거고요. 아까 리스폰스는 인제 사용을 할 텐데, 리스폰스 메시지 같은 경우는 받아다가 응답 받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그 다음에 리스폰스 메시지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넣어놓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리스폰스의 메시지 안에 메소드 값이 뭔지, 그 다음에 리스폰스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뭔지, 아까 서버 쪽에 넣어준 리스폰스의 여기 리전 값들, 스테이터스 코드에 대한 이유 값이 뭔지, 결국에 이거 디스크립션으로 넣었던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HTTP 클라이언트에다가 포스트로 보낼지, get으로 보낼지, put으로 보낼지, delete로 보낼지 정의하는 항목이 이미 있고, 포스트나 put 같은 경우는 바디 값을 만들어 줘야 되고, get이나 delete 같은 경우에는 URL 값만 넣어주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송한 다음에 응답값까지 받아오게 돼 있는데, 응답값을 받아올 때 보면은 리스폰스 값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와야 된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면은 되게 심플하고요. 되게 간단한데, 여기에서 하나 정도를 더 넣었는데 뭘 넣었냐면, 그 푸시거나 포스트거나 푸실 때는 바디를 열어줬는데, get이나 delete일 때는 바디를 안 열어줬잖아요. 그 구간 정도만 넣어줬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넣었냐면, 콤보 박스가 셀렉트가 체인지가 될 때, 이 콤보 박스 값이 변경이 될 때를 넣어줬어요. 이미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콤보 박스 값을 받아와서 이것도 아까 이너멀 펑션으로 만든 이유가 이건데, 여기서도 같이 쓰려고 만든 겁니다. 콤보 박스에 있는 값을 받아서 얘를 이넘 타입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포스트나 푸실 경우에는 바디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get이나 delete일 경우에는 디세이블 시켜주면서 바디에 있는 값들을 지워주겠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만들면은 간단한 서버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만들기가 되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지난번 만들어뒀던 서버 프로그래밍과 함께 구성을 다시 해보면 지금 만든 프로그램으로 돌린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디에다가 id는 30, id는 CW, 패스워드는 도리도리, 뭐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을 경우에 서버를 안 살려놨으니 오류가 발생하겠죠. 서버를 살린 다음에 전송을 하면 응답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도 왔고요. 포스트로 보냈었다. 실제로 이쪽에서도 정상적으로 받았죠. 값을. id는 CW고 패스워드는 도리도리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get 쪽에다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get으로 전달할 때는 id는 CW, 콤발 찍지 뭐, 패스워드는 도리도리, 이런 식으로 해서 get으로 던졌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특수문자 같은 게 들어간 거는 뭐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값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et으로 받았고, put이랑 delete도 펑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맞춰서 보내줘야 돼요.
결국에는 통신 규약이고 통신 규약들을 다 맞춰놨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구현도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딜리트나 뭐 이럴 때는 안 들어갈 거고, 푸실 때는 바디를 넣을 수 있다. 바디는 DDD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를 넣으면 전송을 받고,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서버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전송을 다시 해주면은 그 결과값을 받아올 수가 있다. 뭐 요렇게 스테이터스 코드로 받아도 되고요. 아까 컨텐츠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쪽에다가 리턴 데이터들을 다 심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통신 규약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보면은 서버 프로그램, REST API를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테스트할 수 있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도 하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쪽 제가 일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는데 한 2가지 정도로 활용을 해봤습니다. 2가지 정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써먹기도 했기 때문에 알아놓으면은 써먹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존에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길게 나가진 않았고요. 짧게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